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현대 철학. 오늘의 철학자는 네비스 트로스입니다. 네비스 트로스 1908년에 태어났고 2009년까지 살았던 현대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 민족학자이자 구조주의 인류학자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문화 인류학자, 민족학자이고 구조주의 인류학자다. 자유로운 인간을 강조한 사르트르를 비판하면서 구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구조의 산물이다. 자유로운 인간을 강조한 사르트르를 비판했고 인간은 구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원시사에서부터 인간 사회는 일종의 교환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근친상간금지라는 원칙이 모든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조서에는 야생의사고, 구조주의 인류학 등이 있습니다. 네비스 트로스 양력이었습니다. 인간은 구조의 산물이다. 네비스 트로스. 인간은 구조의 산물이다. 네비스 트로스의 철학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거부한 인류학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인간 중심적 사고를 거부한 인류학자다. 네비스 트로스, 1908년에서 2009년까지 살았던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대계 프랑스인으로 태어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화 인류학자로서 구조주의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구조주의 대명사 네비스 트로스. 구조주의는 인간을 언어, 구조나 무의식 등에 의해 구성된 존재로 보며 인간 중심적 사고를 거부하는 이론적 경향을 말합니다. 구조주의는 인간을 언어, 구조나 무의식 등에 의해서 구성된 존재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 구조나 무의식 등에 의해서 구성된 존재로 본다. 인간 중심적 사고를 거부하는 이론적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거나 인간에 의해 사물이 규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거나 인간에 의해서 사물이 규정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네비스 트로스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규제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 반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비스 트로스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규제하는 보편적 법칙이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 반영된다. 인간의 정신활동을 규제하는 보편적 법칙이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 반영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 사회나 형상은 서로 다른 모습과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일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정신활동을 규제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모든 형태로 사회생에 반영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주의적 시각은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구조주의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상으로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서양 철학은 주로 현상학, 실존 철학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 철학은 과학과 이성의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모더니즘으로부터 현상학과, 실존주의를 거쳐서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여태까지 바와 같이 과학과 이성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으로부터의 현상학과, 현대 철학, 과학과 이성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으로부터의 현상학, 실존주의를 거쳐 온 구조주의,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더니즘은 18세기 데카르트에서 비롯된 이성의 힘을 강조한 사상을 말합니다. 모더니즘은 18세기 데카르트에서 비롯된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사상. 구조주의는 이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으며 이성은 더 이상 세계 진보를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구조주의는 이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이성은 더 이상 세계 진보를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 현실 세계는 절대 이성의 자기 실현이라는 해결이기까지 서양 철학을 관통해온 이성과 결벌을 선언한 셈입니다.
그동안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합리주의. 현실 세계는 절대 이성의 자기 실현이라는 해겔. 해겔은 현실 세계는 절대 이성의 자기 실현이라는 해겔에 이르기까지 철학을 관통해온 이성과 결별한 셈이었다는 셈입니다. 그 배경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등이 끊이지 않고 벌어진 창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세계대전,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이런 창극에 의해서 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불러온 것은 진리도 이데아도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결국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진리도 이데아도 아닌 재앙이었다.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프로이트의 무의식처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의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처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의 무의식도 있는 것이 아닐까. 사회의 무의식. 그에 대한 해답을 구조주의자들은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구조주의자들은 구조에서 찾았다. 네비스트로스 외에 프랑스의 디르켐, 모수가 구조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구조주의 학자들은 네비스트로스, 프랑스의 디르켐, 모수가 더욱 발전을 시켰다. 첫 번째, 인간 중심적 사고를 거부한 인류학자들, 구조주의 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촌간 교차 결혼. 구조인류학자 네비스트로스는 모든 사회의 공통된 질서를 찾아내려는 현존하는 수많은 인간 사회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네비스트로스는 모든 사회의 공통된 질서를 찾아내려고 현존하는 수많은 인간 사회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이른바 문자가 없는 사회, 즉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의 오지를 탐사했습니다. 이들 사회가 인간 사회의 원형에 근접한 사회로 인간을 가장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근친상간금지라는 원칙으로 이 원칙이 모든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근친상간금지라는 원칙을 공통 요소로 발견하는데 이 원칙이 모든 사회의 존립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사회의 존립 조건은 근친상간금지. 아무리 이질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근친상간을 용인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사회는 가족 외적인 인간관계망을 토대로 해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봤다. 인간 사회, 근친상간이 허용될 경우 가족은 몰라도 사회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물 집단에서는 오히려 근친상간이 무리를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 조건입니다. 만약에 동물 집단에서 사천권의 짝짓기가 금지된다면 집단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을 허용하는가 금지하는가의 동물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 사회에서 근친상간이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의 교류는 필수입니다. 교류는 교류, 가로 열고 결혼, 가로 닫고.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여자를 교환함으로써 모계 사회는 남자를 교환함으로써 친족 관계가 형성되며 사회 구조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근친상간을 금지시키거나 처음부터 결혼을 매개로 각 집단이 교류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근친상간 금지는 보편적인 사고의 무의식적인 기초이며 보편적인 사고 자체라는 것입니다. 근친상간 금지가 보편적인 사고의 무의식적인 기초이고 보편적인 사고 자체라고 봤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결혼 풍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족의 여성은 B족의 남성에게, B족의 여성은 C족의 남성에게, C족의 여성은 A족의 남성에게 시집가는 법도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촌 간 교차 결혼이 됩니다. 내가 B집단에 소속된 가정의 장남이라면 나는 어머니 형제의 딸, 즉 사촌과 결혼하게 됩니다. 또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은 아내의 형제의 딸, 사촌과 결혼을 하게 되죠. 내 자식이 딸이라면 딸은 C 집단에 출가해 내 자매의 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해야 세 부족 가운데 한 부족만이 번영하거나 쇠망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친 결혼을 하면 치명적인 유전자 결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레비스트로스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자의 교환은 다른 집단과의 접촉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 사회적인 관계를 고양시키는 하나의 교환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사회적인 관계를 고양시키는 하나의 교환인 셈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회 행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자연에서 문화로 이행하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이런 관습들이 자연에서 문화로 이행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즉, 근친 결혼의 금지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교차 결혼은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미개인의 야생의 사고가 그 지역에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구체적인 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개인의 야생의 사고가 그 지역에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구체적인 과학이라고 봤습니다. 야생적인 사고가 혼돈을 넘어서 나름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과학과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야생의 사고가 혼돈을 넘어서 나름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과학과 다름없다고 레비스트로스는 봤습니다. 이러한 야성적 사고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 지속적으로 자연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야생이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야성이란 미개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방식, 1차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야성이란 미개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방식, 1차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주술이나 마술이니 하면서 비과학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근대적 사고만이 이성적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반인간적입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반인간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비인간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반인간적이라고 해서 도덕적 차원의 비인간적이라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주의 시대의 이성을 강조하는 인간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을 강조하는 인간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잘 생각해 봅시다. 사회구조는 인간 실천의 산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사회구조는 인간 실천의 산물이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인간의 의식과 동떨어져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구조는 인간의 의식과 동떨어져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문자 없는 사회에서 가족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레비스트로스는 문자 없는 사회에서 가족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친밀하다. 1-2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남매나 외삼촌, 조카 관계는 엄격하다. 2-1 부부관계가 엄격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엄격하다.
2- 부부관계가 엄격하면 남매나 외삼촌, 조카 관계는 친밀하다. 다시 한번 가족관계의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은 1-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다. 1-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남매나 외삼촌, 조카 관계는 엄격하다. 2-1은 1-1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부관계가 엄격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엄격하다. 2- 부부관계가 엄격하면 남매나 외삼촌, 조카 관계는 친밀하다. 부부관계와 부자관계 1-1, 2-1 서로 같고 남매 관계와 외삼촌, 조카 관계 1-2, 2-2도 서로 같은데 이 두 관계 1과 2는 서로 반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롯은 이것이 소구 구조, 사회 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설 1과 2의 서로 반대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가족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조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구조주의는 구조라는 질서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성과 의지를 강조하던 과거의 철학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과거의 철학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비스트로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사항 구조주의는 구조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구조를 파악하라는 뜻을 흔히 쓰듯이 오래전부터 있었을 법한 이론인데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발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구조주의가 20세기에 발전한 까닭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답변사항 물론 구조주의는 이전에도 구조나 체계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많이 사용됐습니다. 구조주의 이전에도 구조나 체계 그때는 먼저 사물이 존재하고 그것에 연결된 구조나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먼저 사물이 존재하고 그것에 연결된 구조나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위스의 언어 철학자이자 구조 언어학자 소시르 스위스의 언어 철학자이자 구조 언어학자인 소시르는 구조가 먼저 있고 그 구조를 통해서 비로소 사물이 인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언어 철학자이자 구조 언어학자 소시르는 구조가 먼저 있고 그 구조를 통해서 비로소 사물이 인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즉 구조주의 이전에는 요소가 먼저 있고 나중에 관계가 발견된다면은 구조주의 이전에는 요소가 먼저 있고 나중에 관계가 발견된다고 생각했는데 구조주의는 구조가 먼저 있고 요소는 나중에 발견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구조주의 이전에는 요소가 먼저 있고 나중에 관계가 발견된다고 생각했고 구조주의는 구조가 먼저 있고 요소가 나중에 발견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조주의 이전에는 요소가 먼저 있고 나중에 관계가 발견된다고 생각했고 구조주의는 구조가 먼저 있고 요소가 나중에 발견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 레비스트로스 편이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구조의 산물이다는 것으로 생각한 철학자이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거부한 인류학자이고 사촌 간의 교차 결혼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던 인물입니다.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